김현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64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2016-2017 시즌을 통해서 돌아본 최신 그 전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이라는 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팀이 A라는 전술 효과를 보면은 그거를 모방하는 팀들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 전술을 막기 위해서 또 A-1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파생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계속 돌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전술 키워드를 딱 한 가지를 정한다면은 무엇이 될까요? 그냥 5가지 키워드만 적어 왔어요. 먼저 트랜지션은 수비 밸런스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공격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상대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을 때가 그 직후가 이제 우리의 찬스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양 팀이 골대 한 번씩 맞추고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계할 때도 지금 골대를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저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벌써 저쪽이 또 골대를 맞춰요. 점유율에만 기반한 축구는 이제는 약간은 퇴조했다. 왜냐하면 공수 전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백 같은 경우는 뭐 장 의원님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거의 모든 팀이 주 포메이션이 3백이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3백을 한두 경기 이상 병행을 했거나 아니면 경기 안에서 4백이었다가 3백으로 바꿨거나 했던 팀이 EPL에서 거의 다였어요. 심지어 아스날도 3백을 썼으면 이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도 호펜하임, 도르트문트, 베르더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샬케, 쾰른 이런 팀들이 3백을 주 포메이션으로 썼거나 혹은 역시 병행을 했거나 했던 팀들이고 이탈리아에서도 아탈란타, 라치오, 피오렌티나 그리고 뭐 유벤투스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번에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보시면은 포르투갈, 카메룬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3백을 주 포메이션으로 쓰거나 3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멕시코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팀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백이 이 정도로 널리 쓰여졌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미 통계적으로도 지난 시즌에 첼시가 54%의 점유율로 우승을 했습니다. 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축구, 점유율의 철학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 가미한 그런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첼시의 3-4-3 운영은 이기기 위한 3백으로 변화를 했다. 상대가 원톱이라도 3백을 두면서 중앙에서 일단 수비를 잘하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면서 그것이 이제 캉테나 마티치나 그런 선수들이겠죠. 2차적으로 지연을 하는 그런 미드필더들이 성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원톱이기 때문에 3명의 숫자가 확보가 돼 있고 한쪽 윙백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윙백들이 많고 한쪽은 조금 수비적인 성향의 윙백을 두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상대의 역습 상황, 이때도 충분한 숫자를 확보해 둠으로써 일단 실점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상대가 원톱이기 때문에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병행한다. 과거에는 측면 윙포드들이 수비 전환이 안 되고 측면 수비수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측면이 붕괴가 돼버리면 센터백이 끌려가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비 숫자를 한 명 더 남겨놓으면서 2명이 잡고 2명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섰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대는 6명 정도가 공격을 하고 완전히 지공일 때도 8명의 수비가 되고요. 역습을 할 때는 오히려 2명, 아자르나 코스타 같은 선수를 두고 이기기 위한 효율적인 축구로 바뀌었다. 반면에 이제 다른 3백, 예를 들어서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시즌 초에 수행을 했던 3-2-4-1과 같은 운영. 내려섰을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운영이에요. 3-2-4-1은요. 그래서 앞선에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만 윙어 성향의 선수들을 위쪽에 배치시켜서 4명, 4와 1, 5명이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요. 뚫려도 중앙에 2명과 3명이 있어서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끌려가는 역습을 커버를 들어가도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그 사이를 메워주는 그러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윙포드들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앞속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의 숫자를 늘려서 과거에 내려섰을 때 밸런스가 좀 깨지는 수비로 전환될 때 그런 당점까지도 보완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첼시의 3-4-3 운영보다는 3-2-4-1 같은 운영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상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모델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3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백이 정말 유럽 전체에 널리 3백이 지난 시즌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모두가 다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실은 이 3백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어떤 팀들 같은 경우는 3백을 쓰다가 결국은 안 돼서 4백으로 다시 바꾼 팀들이 또 유럽에는 보면 있어요. 그래서 3백을 썼던 팀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했느냐? 그거는 아니다. 네. 왠지 이 이야기는 그 한의원님의 5번째 키워드인 하이브리드랑 좀 연계해서 예, 설명을 하이브리드로 해주실 자연스럽게 것 넘어가면 같은데, 될 것 예. 같아요. 하이브리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간단히 할게요. 하이브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이 라데시마 시즌에 이제 디마리아 선수 그렇게 활용해서 4-4-2와 4-3-3을 이제 섞은 듯한 그 모양을 사용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를 제가 그때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많아요. 한 줄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벤투스는 제가 알파신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4-2-1처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할 때는 4-4-2처럼 서요. 이과인 선수, 디발라 선수 투톱처럼 하고 나머지는 두 줄 수비. 유벤투스가 하이브리드의 아주 좋은 표준을 또 보여준 팀 중에 하나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 그것도 알파신에서 보여드렸어요. 이스코 선수를 프리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지만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빨리 자리를 잡아서 4-4-2처럼 만드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도 위기 시에는 3-3-1-3 같은 이 다이아몬드 3-4-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수비할 때는 수아레스, 메시 남겨두고는 두 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바르셀로나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를 사용했던 경기들이 꽤 많았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컨페더레이션스컵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은 수비할 때는 브란트 선수가 아주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5백처럼 되지만 공격할 때는 브란트 선수가 4백 앞에 있는 윙어처럼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컨페드컵에서 실험했던 부분이 3백과 4백의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형태가 올 시즌 그리고 2016년부터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팀들에서는 유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빌드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탈 사커에 기반한 운영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3-3-3-1이나 뭐 3-3-1-3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운영부터 그게 기초가 됐는데 최근에는 4백을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센터백이 이렇게 벌어지고 빌드업 시에요. 거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면서 빌드업 시에는 3백으로 전환이 되죠. 아, 그것도 하이브리드죠. 네, 그것도 일종의 자연스러운 하이브리드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라볼피아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카르도 라볼피아라고 라볼페 하는 감독 이름을 따서. 그러한 운영인데 거기에 뭐 더 극단적으로 펩 가르디올라 감독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냥 올라가 있고 골키퍼가 중앙에서 같이 3백의 중앙 수비수처럼 아예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1번.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더 확보하면서 오히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예전에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그런 알베스 선수를 활용한 그런 운영을 조금 했었고 측면 수비수를 빌드업 시에 안으로 들어오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2 그다음에 뭐 4-1이 됐던 뭐 이런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도 과거에는 측면 수비수, 4백에 기반한 또 윙어가 터치라인 플레이를 기반한 두 명의 4백 측면 수비수와 윙어가 있는 구조는 터치라인에서 교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측면 수비수가 올라가면서 윙어가 거기서 이제 교차가 돼서 오버랩하는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운영이지만 최근에는 측면 수비수는 터치라인 플레이를 막고요. 그리고 윙어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역습으로 전개가 될 때 과거에는 측면 수비수가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더 공격력 있는 풀백을 두면서 올라가서 아예 공격에 해라. 그리고 내려오는 부담을 좀 줄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측면 수비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못하면 역습을 당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백이 그쪽으로 커버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밸런스가 이렇게 깨집니다. 그럴 때는 전환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구조를 맞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윙백들은 그냥 공격처럼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역습으로 전환이 돼도 3명의 수비수가 있죠. 수비형 필더 중앙에 2명의 측면 풀백들이 있으면 측면 커버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살아납니다. 협력 압박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수비에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빌드업과 마찬가지로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는 이 스토퍼들의 오버랩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과거로 치면 측면 수비수의 역할을 스토퍼에게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과 수비 시에
윙백 역할을 하는 선수가 수비로 전환될 때의 역할과 스토퍼가 공격을 했다가 전환되는 역할에 있어서의 그런 롤 자체를 명확하게 지금 부여를 합니다. 네, 그런 하이브리드도 역시 공격과 수비에서 오는 수비적인 장점과 단점을 좀 최소화시키고 공격에서는 숫자를 좀 확보하는 극대화를 시키는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의원님의 네 번째 키워드인 아시메트리, 그러니까 비대칭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맥락으로 뽑아오신 게 맞나요? 비대칭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왼쪽에 라이언 긱스를 쓰고 오른쪽에 데이빗 베컴을 쓰면 이거는 성향적인 비대칭일 거예요. 긱스는 기본적으로 드리블러, 베컴은 크로스의 명인,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점점 더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이 축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예만 단순하게 들어드리자면 유벤투스가 만주키치 선수, 제가 그때 전술적 파격 얘기할 때 사례로 든 건데, 만주키치 선수를 제가 타겟맨 윙어, 뭐 아주 피지컬이 좋은 윙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쿼드라도 같은 윙어가 있는데 왼쪽에는 만주키치 같은 윙어가 있고 오히려 그쪽으로 공중볼을 보내서 측면에서 떨어뜨려서 중앙에서 해결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상대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제 비대칭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컨페더레이션스컵 나와 있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보세요. 투톱을 쓰지만은 투톱이 안드레 실바 선수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이디어적으로 보면 좀 비대칭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실바 선수는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9번 역할에 좀 가까운 센터 포워드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왼쪽 측면을 주 활동 공간으로 커리어 전체로 보면 많이 삼아왔던 선수인데, 여전히 다른 자신의 파트너 포워드와는 좀 다른 성향이죠. 왼쪽 측면 공간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가 많고 그쪽에서 또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게 더욱더 극명한 게 뭐냐면은 왼쪽 측면 윙어로 안드레 고메스 선수를 쓰는데, 안드레 고메스 선수는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날두 선수가 투톱을 하면서도 왼쪽 측면 윙어 역할까지도 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날두와 안드레 실바는 비대칭적인 투톱이죠. 요즘의 투톱의 아이디어는 유기적인 상황을 더 엮어갈 수 있게끔 투톱에 한 명을 호날두 같은 선수를 놓고 한 명은 보다 9번 역할에 가까운 선수를 놓고, 이러한 것이 이제 포르투갈의 비대칭적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컨페더레이션스컵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그 독일 같은 경우에 3백을 기본이라고 했을 때는 요나스 헥토 선수와 율리안 브란트 선수가 양 윙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란트 선수는 사실 공격할 때는 거의 4백의 윙어처럼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헥토와 율리안 브란트도 사실은 비대칭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알론소와 모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첼시에서 마르코스 알론소와 빅터 모제스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비대칭적인 아이디어죠. 지금 보면 3백들이 아예 극단적인 3-2-4-1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약간 타협점을 찾는 3-2-4-1의 토트넘 같은 운영이 있고요. 3-4-3 같은 더 보수적인 첼시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의 3백은 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4단계 정도에서의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도전적인 부분과 그래도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운영으로 섞여져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레트로. 갑자기 레트로가 왜 나왔을까? 네, 레트로는 패션에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레트로 트렌드, 레트로 스타일 하면은 이게 복고풍입니다. 축구에서도 많은 거를 이제 해보다가 결국에 가서는 옛날 아이디어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이제 끄집어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옛날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이것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약점들을 최소화시킨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지, 옛날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디어는 옛날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 이 바르셀로나 때부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거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태까지 했던 형태들을 보면, 잉글랜드 아스날 허버트 체프먼 그 유명한 WM이 숫자로 표현하면 3-2-2-3 아닙니까? 그런데 3-2-2-3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헝가리가 갑자기 9번 센터 포워드인 난도르 히데쿠티 선수를 아래로 내렸어요. 거기서 잉글랜드가 당황해가지고 완전히 대량 실점하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던 경기가 있는데, 이것이 숫자적으로 보면 3-2-3-2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짜 9번의 고전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메시 선수를 가짜 9번 뭐 그걸로 유명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헝가리가 했던 3-2-3-2와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따지면 MM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WM 그리고 2-3-2-3에 이르기까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대체적으로 여태까지의 이 감독 커리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써봤어요. 지금의 3-2-4-1도 사실은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복고풍의 아이디어를 현대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왔던 사람은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요즘 나오는 그 정말 다양한 쓰리백들 그리고 이 쓰리백들이 유행하는 가운데 또 여전히 지금 중요한 포진 중에 하나가 4-4-2거든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를 성공시키면서부터 4-4-2가 또 엄청나게 유행을 탔지 않습니까? 아까 하이브리드 말씀드릴 때도 다른 포진을 쓰거나 심지어 3백을 쓰는 팀들도 수비로 내려올 때는 두 줄이 많아요. 시메오네. 예, 그리고 공격할 때는 다양하게 이제 다르게 가더라도 그 하이브리드 안에도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4-4-2는 여전히 중요한 포진이다라는 개념이 시메오네 이후부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의 그 정말 복고풍의 그 아주 다양한 포메이션들 그리고 요즘 아주 널리 유행하는 3백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는 4-4-2 마지막으로 비대칭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고전적인 아이디어예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7, 80년대에 트라파토니 감독이라든가 그 월드컵 우승했던 엔조 베아르조트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많이 시켰던 조나미스타라는 포진이 있는데 이 조나미스타가요. 그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를 좀 섞어 놓으면서 모양을 보면 약간 비대칭적인 4-3-3 혹은 비대칭적인 3-5-2처럼 생겼어요. 대부분 옛날 거에서 사실은 다시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얻는 제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수년에. 그럼에도 마이웨이를 외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토니 필리스. 백날 뭐 맨날 바꾸고 그래봐요. 우리는 안 바꿔요. 자기네들은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해요. 롱스로잉 체제 그대로 있고요. 크리스 브런트 같은 선수들이 휘둘러주는 킥이 그대로 있고요. 셋 피스에서의 전략 자체가 하나 둘 셋 타이밍 재갖고 뒤에서부터 런닝 점프해서 들어오는 그것도 있고. 네. 아스날이 그래서 3-1로 깨질 때 크레이크 도슨한테 코너킥 2방 먹었잖아요. 헤딩에. 굳이 그런 아픈 과거를 아이고, 들춰내시는 이러한 네. 팀도 있다. 변화가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정답은 있는 아니다. 선수의 그렇죠. 네. 가장 맞는 팀의 전력을 가장 높일 수 그렇죠. 있는 그 포진과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호주도 지금 포스테콜로 감독이 약간 뭐 사퇴 압박도 받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3-2-4-1 운영을 요즘에 테스트를 하고 또 예선에서 실질적으로 썼는데 이게 사실 그 선수 스쿼드의 실력을 고려해 볼 때 맞는 전술인지 그건 제가 볼 땐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감독은 예를 들면 퍼거슨 감독 같은 유형이다. 장점을 잘 흡수하고 상대에 맞춰서 전략을 때 짜고 네. 현대 축구의 흐름도 계속 끌고 가면서 자신의 전술 철학도 고집을 하진 않고요. 유연하게 풀 수 있는 감독. 네. 자신의 스쿼드에 맞는 전술을 또 운영하는 감독. 그것이 좋지 않나. 무조건 나는 무슨 철학이 제일 난 이상적이야. 그리고 스쿼드 그 실력도 무시하고 거기다 대고 막 대입시키면 안 좀 되겠죠?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전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전술에 또 맞춰서 선수들도 변하고 있고 또 확실한 거는 다음 시즌 되면은 또 저희가 새로운 축구를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원투펀치 264화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3부로 다시 찾아올게요.